오늘 리뷰는 바로 외판정판 메탈 로보톤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20 건담 시드 프리덤 관련 후속 기체들이 이제 외판정으로 발매가 되었죠. 스트라이크 프리덤 20 역시 외판정입니다. 잠시 일단 속박스부터 꺼내볼까요? 짠! 종이까지 벗겨내면 이렇게 화려한 박스 아트가 등장을 합니다. 발매는 2025년 2월 달에 일본에서 처음 출고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18,000엔, 국내 정가 21만 6천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 20 소체고요. 이제 마이티가 되기 위한 프라우드 디펜더는 또 별매잖아요. 그건 추후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스트라이크 프리덤 20부터. 패키지 자체는 두께가 예전에 제가 처음 샀던 메탈 로보톤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랑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두께 자체도 그렇고요. 하지만 부속품은 이제 레일건도 포함이 됐고 개수된 외형에 맞는 그런 디테일로 변경됐다. 그리고 조형도 일부 바뀌었다. 아닌가? 이 전신 조형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물론 백팩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개봉! 짜잔! 블리스터는 기존의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동일하게 3층 구조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베이스랑 이 드라군들이 들어가 있고 2층이 이 드라군 전개용 조인트, 그 위에 본체 및 무장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다 꺼내고 살펴볼까요?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부 파츠는 미리 좀 결합을 해놨는데요. 먼저 볼게. 짜잔! 드라군 조인트! 날개에 달려있는 슈퍼 드라군 8개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조인트입니다. 이제 등 쪽에다가, 그러니까 스러스터 한쪽을 빼고 이걸 대신 끼우죠. 그래서 등에서부터 드라군이 전개된 것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한 조인트고요. 연결 자체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각도 좀 자유롭게 꺾어줄 수도 있고, 끝부분에 이제 드라군이 끼워지는 부분도 동일하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각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패키지 상태에서는 이 조인트들이 8개가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 다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빔 쉴드! 양팔에서 전개되는 빔 쉴드입니다. 빔 쉴드의 구성 자체는 기존의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랑 이 파츠의 구성은 비슷한데 사이즈가 좀 많이 변했어요. 일단 부속된 빔 쉴드 2개는 동일한 사양이죠. 다 똑같은데요. 기존 메탈 로보톤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빔 쉴드는 이렇습니다. 짜잔! 빨간 색깔의 파츠, 그 밑에 플라스틱으로 된 빔 파츠, 그리고 페트 재질로 되어 있는 빔 파츠 해가지고 3겹인 건 똑같거든요. 근데 사이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빨간 색깔 파츠 자체도 디자인 차이가 꽤 나는 편이고요. 기존에는 사이즈가 작아서 분명히 빔실드 파츠에 그라데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나게 티나는 편은 아니었는데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라데이션이 좀 더 명확하고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제 안쪽에 투명한 부분이 노출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 빔실드 장착용 조인트가 있는데 이건 미리 좀 결합을 해놓은 겁니다. 원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리 좀 장착을 시켜놨고요. 여기도 약간 이제 프레임 형태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4종이죠. 기본 장착이 주먹손, 라이플 손이 한 세트, 무장 손이 한 세트, 메탈 로보톤 특유의 편손이 또 한 세트입니다. 어찌 보면 기본 구성이죠. 그리고 빔사벨 아쿠타 라케르타 기본 형태와 연결 상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빔사벨 자루에도 특유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외형들 구현이 잘 되어 있고요. 빔이 발생하는 부분에도 이렇게 길이가 조금 다른 형태도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연결 형태 역시 이 중간 부분도 깔끔하게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한 빔 파츠, 뿌리 부분은 펄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빔사벨에 직접 끼워보면은 빔 파츠 자체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빔사벨 모양에 맞춰서 끼워줘야 잘 들어갑니다. 이 빔사벨 구멍에 맞춰가지고 같이 동일하게 조형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역시 홈이 파여 있는 부분 잘 보면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에너지 빔 라이플 한 세트! 양손으로 사용하는 빔 라이플이죠. 기존 메탈 로보톤 라이플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봅시다. 조인트가 같은 방향인 라이플을 가지고 왔고요. 색깔 차이가 꽤 나는 편이네요. 그리고 데칼 차이도 좀 있습니다. 기존 라이플은 데칼이 바깥에만 있었다면은 이제 20건은 안쪽에도 데칼이 들어간다라는 점이라던가, 특히
특히나 손잡이라든가 아래쪽에 메탈릭 컬러가 훨씬 진해지면서 꽤나 멋들어진 컬러링이네요. 파란색 같은 경우도 기존 게 되게 어두운 블루였다면은 확실히 좀 선명한 블루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파츠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좀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손잡이 주변에 이제 메탈릭 컬러나 이제 파란 색깔 라인의 도색 상태라고 할까요? 제가 가장 처음 샀었던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결코 막 엄청 좋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바탕색인 흰색이 보이진 않았었는데 애매하게 보이네요. 그러네, 여기 파란 색깔 라인이라든가 이런 회색깔 라인 주변이나 이런 데가. 무튼 그렇군요. 그리고 오른손 라이플을 이렇게 손잡이를 접고 총신을 연장하고 뒤쪽에 센서를 회전시키고 그리고 뒤쪽에 왼손 라이플 도킹하고 뒤쪽에 연장시켜주면 롱 라이플 형태의 완성! 아주 길쭉하니 그리고 얇고 길쭉하니까 되게 샤프한 멋도 있고요. 조형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시드 프리덤의 후속기 공통무장이죠. CJ 35식 개 레일건. 메탈로보톤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조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예전보다 휨 현상은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컬러링이나 마킹 같은 것도 역시 메탈로보톤답게, 그리고 그립 가동이라든가 이 레일건의 총구도 메탈릭 컬러로 다 도색이 이쁘게 되어 있고요. 조형도 안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도 이쁘네요. 좋습니다. 근데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이 레일건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납을 하느냐? 짜잔! 이번에 메탈로보톤에서 수납용 조인트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조인트를 기존 수납 조인트에다가 장착을 하고 이제 가로였던 조인트가 세로로 바뀌면서 이걸 이용해서 스커트에다가 수납을 하는 거죠. 단지 아쉽다면 아쉬운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트라이크 프리덤 2식 출격할 때는 레일건을 양쪽 허리에 2자루 장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자루밖에 안 들어있는 데다가 이게 반대쪽에는 끼울 수도 없어가지고 이게 약간 아쉽다면 아쉬운 포인트랄까요? 그리고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사용을 하던 슈퍼 드라군 총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정상으로도 이 슈퍼 드라군은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탈로보톤에선 단지 마킹이 좀 바뀌었을 뿐, 그리고 컬러가 은색에서 금색으로 바뀌었을 뿐, 파츠도 같은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존 거랑 똑같더라고요. 마킹 자체도 라인 마킹 이쁘게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형식 번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이 메탈릭 골드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 날개랑 슈퍼 드래곤과 어떻게 다르냐면, 자, 딱 봐도 색깔 진한 쪽이 기존 일반판 스트라이크 프리덤 슈퍼 드래곤입니다. 색깔이 파란색이 훨씬 진했네요. 이전 게 훨씬 진했고 이렇게 길게 라인 마킹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짧게 딱 하얀 색깔 라인 짧게 들어가고, 뒤쪽도 형식 번호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드라군 하면서 넘버링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 날개를 보면 딱 1번만 슈퍼 드라군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마킹이 들어가고 이제 넘버링 1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 3, 4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붙어 있었거든요. 한쪽에다가 다. 근데 그 넘버링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넘버링이 사라지고 좌우가 같은 걸 쓰고요. 그리고 뒤쪽에 메탈릭 실버였던 컬러가 메탈릭 골드로 바뀌었다. 그쵸? 메탈릭 골드가 또 메인 컬러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탈릭 실버였던 게 좀 이상했던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아무튼 슈퍼 드래곤은 기믹적으로나 조형 면에서 바뀐 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바뀐 게 없는 건 이 백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날개를 동일하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기믹도 동일하고요. 대신 역시 마킹이 좀 바뀌었죠? 한번 봅시다. 일단 기체가 있을 앞면 보면은 스트라이크 프리덤 타입 2 하면서 금색깔의 라인 마킹과 반대쪽에는 금색깔 라인과 함께 컴퍼스라고 하는 엠블럼이 또 들어가고요. 각 날개마다 이렇게 라인이 들어갑니다. 기존엔 이런 라인도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여기 끝에 그냥 빨간 색깔 마킹 하나 끝이거든요. 실제로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 보면 진짜 이래요. 끝에 이렇게 빨간 색깔 마킹 하나 끝. 날개 안쪽 역시 이 끝에 빨간 색깔 끝. 이런 식으로 좀 화려하게 엠블럼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나마 뒤로 가면 이제 이터널 01 이런 마킹이 들어가 있었던 게, 이제 이 식은 뒤쪽에 마킹이 오히려 이런 라인밖에 없고 앞쪽에 더 화려하게 들어간 거죠. 그 외에 스러스터 내부 디테일이나 컬러링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날개를 펼쳤을 때 보이는 금색깔의 프레임 역시 합금 잘 쓰고 있습니다. 색깔도 메탈릭 골드 되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색깔이 크게 변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여기가 코팅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짝반짝하죠. 요런 게 좀 특징 중 하나였는데 오히려 좀 차분한 컬러로 바뀌었다. 하지만 뭐 금색의 색감 자체는 되게 이쁜 건 여전하네요. 그리고 스러스터 2개 중에 아래쪽 거는 이렇게 손톱벌이로 빼면 이제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본 드라군 조인트를 끼우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리고 날개 자체는 그대로 펼치고 각각의 날개 프레임들도 중간이 다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큼지막하게 날개를 펼치는 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다면은 이 각각의 바깥쪽에, 그러니까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검은 색깔 외장 파츠가 하나씩 더 끼워져 있거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외형 중시 커버 파츠 막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군을 장착할 때는 이 커버 파츠를 이렇게 빼줘야만 드라군이 이 자리에 장착이 된다라는 거죠. 방금 검은 색깔 파츠가 있는 부분까지도 드라군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라군 장착 시에는 이 외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한번 밀고 빼줘야 해요. 빼고 그 자리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껴주면 됩니다. 다소 번거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게 8개를 다 해야 돼서 8개를 다 조작을 해줘야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 중 하나라서 나중에는 그냥 이거 외장 안 쓰게 되기도 해요. 저도 실제로 나중에 그냥 안 쓰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전시할 때 여기 검은색 파츠 있는 게 이쁘긴 하거든요. 이쁘긴 한데 나중 가면 신경이 잘 안 쓰인다고 해야 될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아무튼 8군데 다 빼줄게요. 저는 자 이렇게 다 빼주고 이제 거침없이 그냥 바로바로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우 쉽죠 이러면. 그래서 슈퍼 드라군 다 끼고 완전 전개하면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날개 간의 간격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살짝만 펼쳐주는 것도 상당히 이쁜 모양새를 만드는데 좋습니다. 뭐 원하는 간격으로 벌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취향대로 각도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그러니까 처음 나온 일반판, 거기서 바뀐 게 또 베이스가 바뀌었어요. 일단은 뭐 컴퍼스의 엠블럼,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타입 2, 뭐 이런 거랑 메탈릭 블루로 된 이런 라인이라는 글자, 이런 게 참 좋긴 하잖아요 또. 근데 완전 초창기 메탈 로보톤 베이스는 이랬습니다. 뭐 스타일 비슷한데요 하실 수 있는데 뭔가 결정적인 게 다르죠. 짠. 그렇습니다. 스탠드의 방식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놓고 여기에다가 라쳇 관절 들어간 스탠드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쓰죠. 그 구멍들은 남아있지만 이거는 보조 스탠드를 끼우기 위한 부분들이고 이제 메인 스탠드는 다른 걸 사용을 하니까요. 근데 이 변경 덕분에 이 당시 출시한 스트라이크 프리덤용 하이메틀 빛의 날개 세트 있죠. 그 옵션을 이 베이스에 못 써요. 얘만 쓸 수 있어요. 이따가 막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소체를 완성시켜줘야겠죠. 일단 빔사벨 가지고 옵니다. 빔사벨의 수납 방식이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에서는 그냥 프리덤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스트라이크 프리덤 하면 빔사벨의 이 사이드 스커트 바깥쪽에다 이렇게 장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위에다가 장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장착을 시켜주고요. 이게 잘 빠질 것 같지만 안 빠져요 잘. 오 이거 생각보다 타이트하니 좋네요. 그래서 양쪽 다 장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등으로 가서 방금 만들어 놓았던 백팩에 장착! 도킹! 짜잔! 자 그렇게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이식 완성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쓱 보면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날개 빼고 소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대체 오브에서 회수를 한 건 한 거고 어떤 개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근대화 개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설정상으로도 그렇고 그냥 구동계나 컨트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켜놨다라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무장은 업데이트를 못했기 때문에 기존 거 그대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등장을 해주십시오. 기존의 스트라이크 프리덤. 빠밤. 자 왼쪽이 이제 18년도에 발매한 메탈 로보톤 스트라이크 프리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짝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면 어깨도 조금 달라 보이고요. 머리는 조형이 완전 바뀐 것 같고 몸통은 뭐 거의 비슷한가? 엄청난 차이는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골반도 좀 바뀌었네 하면서 어깨도 뭐 좀 실루엣이 바뀌었다? 가만 보면 팔도 좀 바뀌었죠?
다리도 알게 모르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백팩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신규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거는 로우 앵글로 봐야겠다. 로우 앵글로 다리도 조금 더 안쪽으로 모아보니까 그 시드 작화 특유의 그 앵글, 그 구도가 살짝 나온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머리 조형 완전 바뀌었습니다. 완전 신규고요. 대표적으로 바뀐 부분 중 하나가 사이즈입니다. 그대로 같은 위치로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 머리가 오면 차이 나는 게 느껴지나요? 조형면에서도 훨씬 각지게 바뀌었고요. 전체적인 사이즈의 변화는 딱히 없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뭐 턱 주변이나 블레이드 안테나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머리 조형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조형 차이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 머리고요. 이때는 턱의 빨간색이 되게 작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번 이식의 머리. 확실히 각진 조형이라던가 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눈매도 좀 많이 바뀌었고요.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의 옆모습이고요. 이식의 옆모습. 눈매부터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이라든가 약간 이목구비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마에는 마치 하트처럼 보이는 빨간 색깔의 파츠가 보입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제 디스랩터 부분이죠. 여기는 나중에 프라우드 디펜더 옵션으로 교체할 부분이니까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전개되어 있는 블레이드 안테나를 끼게 되겠죠. 조형 참 멋지고 좋은데요. 역시 약간의 도색 미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일단 안면을 잘 보면 지금 이렇게 조명을 쏘면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림자가 안 보이게끔 살짝 돌리면 하얀색으로 침범해 있는 회색이 보일 거예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양옆이 다 그러거든요. 그거랑 블레이드 안테나에 보면은 흰색과 금색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고 금색이 훨씬 더 많이 침범해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몸통도 신규 조형으로 바뀐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정면에서 보면은 알아보기 힘들고 이렇게 측면에서 봐야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그 전에 일단 디테일부터. 기본 조형 자체는 스트라이크 프리덤 때랑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어깨 쪽에 이렇게 금색깔 덕트 보이는 거라든가 목 주변의 프레임이라든가 그리고 흉부의 콕피트 해치 같은 경우도 빨간색과 검은색 메탈릭 컬러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T2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타입 2를 의미하는 것 같죠. 그리고 흉부 덕트도 안쪽에 금색으로 색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의 빈포는 트바슈트리 초고 임펄스 4 해가지고 복부 빈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마킹이라든가 덕트 아래쪽으로도 마킹이 두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파란색과 흰색의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어디가 다르단 거냐라고 한다면 이 어깨부터 흉부 덕트까지는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복부 빈포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디테일이 아예 다르죠. 복부 빈포 자체가 면적이 이식이 훨씬 넓다고 해야 할까요? 빈포 면적 자체가 디테일도 이식 쪽이 훨씬 이뻐요. 내부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이쁜 디테일이고요. 옆모습 이렇게 옆모습 보니까 흉부부터 복부까지 내려오는 라인이라든가 이런 조형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빈포도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좀 튀어나와 있는데 반면 이식은 좀 매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깨 조형 자체가 아예 바뀌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각이 더 많아지기도 했고 매끈한 어깨가 사라지고 굴곡이 훨씬 많아졌죠. 그리고 형식 번호와 함께 타입 2라고 하는 금색의 마킹 그리고 반대쪽 어깨에는 컴퍼스의 엠블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 디자인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훨씬 더 확장됐다라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 있던 이 금색깔 스러스터 이 부분은 거의 뭐 그대로네요. 그리고 팔 하박도 보면은 이 외장 부분 제외하면은 팔 자체 디자인이 곡선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쪽이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아예 그죠? 근데 기존 팔은 각졌다. 디자인 차이가 상당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목 외장도 좀 조형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팔 바깥에 빔쉴드 발생 장치 부분도 조형이 좀 더 뾰족뾰족한 조형으로 바뀌었죠. 여기도 디자인 차이가 꽤 큰 편인데 기존엔 이렇게 그냥 심플한 디자인이었던 거에 비해서 확실히 좀 얇고 길어지면서
좀 더 뾰족뾰족해진 그런 조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골반 쪽도 보면은 이 타입 2의 2 부분이 이제 금색 라인 마킹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붉은 색깔의 마킹들도 조금씩 보이고 스커트 자체 조형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마치 임펄스 건담스러운 느낌이랄까 아래쪽이 기존에는 이런 조형이 없었습니다. 심플했단 말이죠. 근데 좀 더 스커트가 커지면서 각도 더 많아진 이런 형태의 조형으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볼 수 있겠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포렌 아스타 레일포 두 개가 양쪽 스커트에 들어가 있죠. 일단 길쭉한 거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기존 메탈 로보톤도 이 레일포는 되게 길쭉했거든요. 근데 비교를 하려니까 스커트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쵸? 아까 빔사벨 끼울 때도 이야기했듯이 기존 스커트는 빔사벨을 바깥쪽에 장착했던 거에 비해서 프리덤 건담식으로 빔사벨이 위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바깥쪽에 조인트를 끼울 수 있게 되면서 골반 기믹 하나가 삭제됩니다. 스커트가 뒤로 넘어가는 기믹 있죠. 그리고 남은 자리에 빔 라이프를 수납을 했었잖아요. 그 기믹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붉은 색깔의 마킹들 이것저것 들어가면서 레일포 자체도 이렇게 앞뒤로 쭉쭉쭉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기존 레일포에 비하면은 좀 앞부분이 좀 두툼해졌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 두툼해졌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 두툼해졌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레일포 자체 조형도 크게 바뀌었는데 레일포의 포구 부분의 조형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되게 끝에가 길쭉하고 뾰족했는데 이 식의 레일포는 좀 더 뭉툭해졌다는 느낌도 살짝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식이 되면서 크게 바뀐 것 중 하나가 이 뒤쪽 스커트입니다.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스커트는 뒤쪽이 이렇게 좌우가 갈라져 있었어요. 갈라져 있던 스커트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죠. 상당히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저스티스스러운 스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리 자체는 메탈 로보톤 특유의 그 각진 모습과 함께 굴곡들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고요. 패널 라인도 기존과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리 앞쪽으로는 여기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 중 하나예요. 정말 다리 앞쪽만 놓고 보면은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 2식 조형상에서 큰 차이는 안 느껴지거든요. 색깔도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종아리 쪽이죠. 이제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과는 다르게 아예 종아리 스러스터 자체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플랩도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많이 바뀐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에는 종아리를 직접 열어서 스러스터를 노출시키던 기믹이 이제 디자인이 바뀌면서 이제 없어진 기믹이 된 거죠.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은 여기 스러스터도 금색으로 해주지 라는 생각.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이 내부가 금색이었으니까요. 그 외에 뭐 발목 앵클 가드 부분도 마킹과 함께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옆부분은 회색이죠 지금. 그러면서 발도 좀 바뀌었는데 아니 발이 바뀔 게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발이 이제 메탈 로보톤 조형상으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짠. 훨씬 얇고 샤프한 조형으로 바뀌었어요. 이 옆에서 볼 때는 크게 안 느껴지던 게 이제 위에서 보니까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발바닥 조형도 심플하게 잘 되어 있네요. 발바닥 디테일도 기존과 많이 다르네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크구나 여기는 디테일이. 하긴 발꿈치가 더 길어졌으니까요. 마치 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자, 다음은 가동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목 관절 자체는 뭐 거의 기존과 비슷합니다. 아래쪽에 관절 하나, 위에 볼 조인트 돌아가는데 편하게 이제 걸리는 거 없이 돌아가주고요. 그리고 크게 들고 크게 숙이는 게 가능합니다. 어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 관절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이런 구조 대신에 어깨 외장 자체가 이렇게 가슴과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팔을 앞으로 들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죠. 어깨 외장 별도 가동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거의 끝까지 90도까지 앞으로 빼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관절 자체가 볼 조인트니까 편하게 들고 내리고 할 수 있고 어깨 외장 들고 팔 그대로 들어주면은 편하게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팔 회전하는 부분 역시 편하게 회전시킬 수 있고요. 팔꿈치는 조금 타이트하더라고요. 처음에 움직일 때 조심히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이중관절 완전히 굽혀집니다. 허리 역시 이 회전하는 기본 축은 이제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허리 숙이고 들고 편하게 스윙하는 거 꽤나 관절 자체는 튼튼해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흉부에서 별도로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흉부를 크게 숙일 수 있는 것도 기존과 비슷하죠. 이 흉부 중앙 파츠만 남고 나머지 덕트 쪽이나 이쪽이 가동을 하는 이런 형태 구조 그대로입니다. 물론 허리 중간에서 또 스윙할 수 있는 관절이 있으니까 가동 자체는 되게 유연하죠.
그리고 스커트 쪽은 사이드 스커트 볼 조인트 이제 옆으로 아예 넘겨버리고요. 전면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들면은 편하게 스커트를 들 수 있죠. 뒤쪽 스커트 역시 이제 제한 없이 들어집니다. 고관절 자체라 아예 노출시켜 놓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관절 축은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다리 각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다리 들어 올릴 때 조금 이제 외장끼리 간섭 생기는 거 스크래치 조심. 이거 중요하죠. 스크래치 조심. 그대로 들어 올려서 90도 이상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도 좀 이제 사이드 스커트가 옆으로 드는 게 좀 약한 편이에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다리 더 많이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스커트에 조금 막히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허벅지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무릎은 이중 관절로 이렇게 좀 뻑뻑하네요. 네, 디자인상 완전히 굽혀질 때까지 쭉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플랫 부분이 허벅지에 간섭이 생기면서 딱 막히는 느낌도 있는데 뭐 충분히 많이 움직이는 편인 거고, 발목은 기본 볼 조인트죠. 예, 돌리고 뻗고 굽히고도 이걸로 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 꺾는 거 역시 이 볼 조인트에서 담당을 해주죠. 재밌는 점이라 그러면 이 앞꿈치에 볼 조인트가 별도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발꿈치랑 아예 따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발을 이렇게 앞으로 완전히 뻗어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굽히는 것도 여기서 조금 담당을 해주죠. 그리고 무릎 꿇기야 원래 잘 됐죠? 당연히 잘 되어야만 합니다. 대신에 뭐 레일포라든가 날개 부분이 좀 길다 보니까 이렇게 땅에 좀 끌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조심조심 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이제 완전 무장을 시켜줄 건데요. 그 전에 이 빔 라이플 수납 방법부터 좀 알아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이드 스커트가 뒤로 넘어가는 기믹은 삭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스커트 바깥쪽에 빔 라이플을 수납할 수 있게끔 구멍이 있다. 잘 보면 이 빔 라이플의 수납 조인트는 회전이 가능합니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사이드 스커트 위치에 맞춰서 조인트를 끼우고 그 다음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그대로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양쪽 다 수납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골반 좌우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옆으로 엄청 넓어졌죠. 그리고 레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만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대로 이렇게 수납용 조인트 끼운 상태에서 동일하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레일포랑 이제 위치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레일포를 앞에서 먼저 접어주면 됩니다. 이게 더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스커트의 기다란 부분과 일직선으로 레일포를 맞추고 뒤에를 덮어주면 이제 깔끔해져요. 이렇게 하고 다시 끼면 이제 라인이 레일포랑 딱 맞죠? 대신 레일건이 레일포보다 길기 때문에 이제 스커트가 밑으로 축 처져 있으면 땅에 닿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히 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일건도 이렇게 허리에 수납하고 양손으로 고에너지 빔 라이플 장착한 상태에 만들어봤습니다. 뭐 역시 깔끔한 모습 아주 보기가 좋고요. 일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살짝 느껴지는,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었던 그런 소체. 꽤 이쁩니다. 정면에서 보더라도 역시 뭐 라인 이쁘고요. 약간 그 애니메이션 속 그림체를 3D로 옮겨놓은 느낌이라가지고 제가 메탈 로보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작화 스타일. 이번에도 동일한 그런 스타일 아주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하면은 떠오르는 그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날개를 쫙 하고 펼친 이 모습이 아주 또 보기가 좋잖아요. 전시할 때 아주 적합한 포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양손에 라이플을 연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포즈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도 하잖아요. 그 외에도 역시 대표 뱅크신인 양손 라이플 옆으로 뻗고 양쪽으로 발사하는 라이플 포즈도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 가볍게 롱 라이플 액션까지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블랙나이트 스쿼드가 나오자 오른손으로 레일건을 들고 사격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굳이 뭐 작중에 나오는 포즈가 아니긴 하지만 이런 포즈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특히 날개를 항상 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리덤은 날개를 접은 상태에서 그냥 뒤로 들기만 하고도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구도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작중에도 등장했었던 레일건과 레일포를 동시에 사격하는 그런 포즈. 아무래도 블랙나이트 상대로는 빔이 먹히질 않으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실탄들로만 활용을 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뭐 레일건도 잃고 레일포는 한쪽이 잘려나가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정말 이대로 끝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빔 쉴드도 껴봐야겠죠. 예, 빨간 색깔 파츠를 이렇게 위아래로 손톱을 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빼면은 되게 타이트해요, 여기가. 이렇게 떼어내고 이 자리에다가 빔 쉴드 조인트와 함께 같이 껴주면 됩니다. 그렇게 빔 쉴드를 양팔로 전개를 해서 이제 큰 범위로 공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양손에 빔사벨을 들고 떠오르는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유명한 일러스트 쪽에서도 나오는 그런 포즈인데 또 이게 또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되게 잘 어울리는 포즈 중 하나란 말이죠. 그대로 뭐 가벼운 사벨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역시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이 날개끼리 겹쳤을 때라고 할까요? 이게 시선상 날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보이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반대쪽 날개 막 이런 게 참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은 하이매트 풀 버스트. 당연히 프리덤 하면 또 이 포즈가 나와야죠. 하지만 메탈로보톤에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슈퍼 드라군 조인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드라군들을 전부 다 전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낀 대로 슬라이드해서 빼주면 되고요. 빼고 다 뺄게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드라군 끼우기 전에 있었던 이 검은 색깔 외장 파츠 껴도 좋고 안 껴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안 끼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이 스러스터 아래쪽 이제 스탠드 끼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스러스터 빼주고 이 위치에 조인트를 껴줍니다. 요렇게 뭐 원하신다면은 이 조인트에다가 스탠드를 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없어도 충분히 관절은 버티니까 전 이대로 가도록 할게요. 이 조인트에 슈퍼 드래곤 끼우는 건 초간단. 조인트를 잘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 드라군의 이 볼록한 부분이 가게끔 이렇게 끼워줍니다. 딱 맞게 껴지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조인트 이용해서 돌려버리면 되니까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드라군 전개 완료! 하이매트 풀 버스트 완성! 역시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매력은 또 여기서 나옵니다. 드라군의 전개! 메탈로보톤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날개 사이사이에 이렇게 프리덤을 감싸듯 배치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드라군의 위치에 따라 이 바닥에 깔리느냐 감싸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또 이미지가 달라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역시 참 이게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식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이게 끝이지만은 저는 빛의 날개 하이매트 풀버스트 이펙트 세트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짠! 바로 이건데요. 아까 이 옵션이 2018년 스트라이크 프리덤 아니면 못 쓴다 그랬잖아요. 베이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이 베이스는 이 옵션에 없어요. 옵션에 있는 거는 이 기둥만 들었거든요. 근데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18년도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가 얘밖에 호환이 안 됩니다. 어차피 슈퍼 드래곤도 똑같겠다. 앞서서 이펙트, 조인트 다 결합을 해놨고요. 여기다가 소체랑 드라곤만 옮겨 끼우고 빛의 날개도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빛의 날개 장착하고 하이매트 풀 버스트 포즈 취해봤습니다. 와우, 역시 빛의 날개의 이 박력이 어마어마하죠. 아무래도 길쭉길쭉하게 뻗은 저 이펙트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근데 나머지 빔 이펙트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대신에 레일포가 이 조형이 바뀌면서 레일포 이펙트는 예전 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대신에 나머지 껴봅시다. 자, 이렇게 나머지 빔 이펙트 다 껴봤습니다. 레일포만 유일하게 조형이 바뀌면서 그게 호환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슈퍼 드래곤이나 빔 라이플은 뭐 호환이 다 되죠. 기존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복부 빔포 쪽이 약간 위치가 안 맞아요. 복부 빔포가 빔 이펙트가 좀 더 빔포보다 아래에 있다고 할까요? 애매하게 안 맞는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하게 호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시드 프리덤에 등장한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2식, 아직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2식 이름으로는 프라모델도 따로 나온 적이 없잖아요.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으로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더 끌린 상품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2식 하면서 나온 거니까. 물론 이제 마이티 만들기 위해선 프라우드 디펜더 옵션을 따로 사면 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또 리뷰를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조형, 소재 자체 조형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 작중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면서도 이전 스트라이크 프리덤에서 바뀔 만한 부분은 다 바뀐, 그러니까 소체 조형은 다 바뀐 거죠, 사실상. 특히나 머리 조형이 바뀌면서 좀 더 또렷한 인상,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굉장히.
눈매도 바뀌고 턱의 두께나 비율도 바뀌고 각진 외장 모습이라든가 막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록 이제 도색미스 쪽이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양 볼이나 뭐 블레이드 안테나나 이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조형 자체는 잘 나왔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괜찮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외에 어깨라든가 특히나 다리 쪽이나 이런 쪽 조형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기존의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원래 전체적인 조형은 되게 잘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잘 나온 편이라서 전신 다 잘 나온 편이라서 마음에 들었고요. 백팩은 사실상 컬러 말고는 바뀐 게 없다 보니까 슈퍼드라군 마찬가지 옵션 조인트까지도 이미 이전에 만족하신 분이라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백팩 쪽이나 이런 옵션은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빔쉴드 좀 더 커진 것도 마음에 들었고 레일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만지다 보니까 은근 비중이 좀 적었다? 나쁘진 않은데 비중이 좀 적었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드라군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드라군 전개 먼저 하고 싶잖아요, 사실상.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로 만족하면서도 아쉬운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시!